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볼까요?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걸릴 거다. 근데 진짜 디커플링 걸리고 있죠. 미국은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중국도 역시 무역협상에 대한 플러스 알파 MSCI 요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상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나왔어요. 정말 사골 우리듯이 계속 그 재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ISM 제조업 지수가 56에서 54로 밀렸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최종 합의안,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정상회담 할 때 서명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안이 도출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지표 약재를 이겨내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석형 확대해서 볼까요? 비석형 캔들이 나오면 최소한 4일에서 5거래일 정도는 싸움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거래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싸웠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로 비석형이 나오면 5거래일 정도의 싸움을 보이고 시장은 밑으로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거의 마무리 국면에 가는 상황이라면 뉴스에 팔아라 하는 이슈가 시장에 적용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비석형이 가짜라면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양봉을 하나 세워서요. 이 비석형을 가름할 수 있는 캔들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캔들이 시장에서 못 나온다면 이 비석형 캔들이 하락을 알려준 시그널로 해석해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21선, 21선이죠. 21선 값이 25,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성공하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과거의 사례 모델로 음운을 뚫고 가게 되면 음운 중간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가던가 아니면 음운 끄트머리까지 와서 조정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시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부재하죠. 왜냐하면 중국과 무협상에 대한 것은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이지 추세를 끌고 가는 재료는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세입니다. 3월 들어서도 벌써 1% 오르는 모습이죠. 장대 양봉 후에 또 양봉이 나오는데 이거의 핵심 키포인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확대가 5%에서 2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5조 정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심리적 게임이죠. 시장은 심리적 게임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수급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들이 기존의 투자처를 떠난다? 그럼 기존의 투자처 나라들은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 방향성이 자주재하는 나라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신흥국 지수 편입이 5월, 8월 두 번에 나눠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 얘기는 8월까지는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적어도 60월선에 해당되는 3040은 뚫어줘야 진짜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MSCI 신흥국 지수에 대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경기가 나빠지면 상승은 일시적으로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연에 이만큼 오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되고요. 그 상승을 위해서 시장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중국은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화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의한 수급의 논리가 정말 중국장을 대시세로 끌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점을 가져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진입했을 때 그 모습, 그때의 물량을 평단가를 맞춰서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신흥국지에서 편입이 되면 투자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다른 트리거에 불을 붙이는 어떤 이슈가 없으면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 자, 미국장 어저께 무역협상 회의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거기에 따른 시장의 모습, 그래서 기대치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저께는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27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합의안에 서명을 할 거다. 뭐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회의론이 부상을 합니다. 이 회의론의 내용은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할 건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합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역협상에 대한 좋은 의견보다는 약간 부정적 의견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간 26조 정도의 손해가 나고 합니다. 또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됐는데 중국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세 문제가 또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상이 잘 마무리됐어도요. 이것이 결국 판례처럼 돼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본다면 제2의 무역전쟁이 남아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중심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중국 무역협상으로 끝나야지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는 재료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보죠. 제가 아마 이 기술적 분석을 보여드리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은 일봉에서 비석형 캔들이 나오면 적어도 4일에서 5거래일 정도 싸움을 벌이다가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나온다. 그런데 비석형 음봉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하락으로 스트레이트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마 이런 표현을 써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약 5일 전에, 6거래일 전에 비석형 캔들이 나왔고요. 그것은 추세선 상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일간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음봉이 나왔는데 올라오는 21선의 지지력을 보이면서 일단은 아랫꼬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27일이면 이제 이달 말쯤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분위기를 시장이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론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 시장이 올라올 때는요,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남겨놓고 기대치에서 올랐어요. 근데 마무리 국면에서 회의론이 나왔다. 그것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렇다면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밤에 21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25,665가 깨지는 모습이 혹시 나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석형 캔들의 하락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깨지지 않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지금 밑과 위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위쪽에는 있고 아래쪽에는 한계가 약 더 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균형이 갈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월봉 차트 상으로 보시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어쩌면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목균준표 후행 스팬을 보시면 가운데 머리가 높죠. 그다음 왼쪽 어깨가 높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치가 아닌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북미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트럼프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치와 외치, 내치에서 실패해서 외치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는 트럼프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죠. 특히 미국 내에서는 스캔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계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아실 거예요. 3대 신용평가사 피치, 또 S&P, 무디스. 이 무디스에서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국내 경제 GDP를 2.1%로 제한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출과 내수가 모두 문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좋게 표현했죠.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출과 내수가 무너지는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렸나요? 반도체 시장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낼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 수출이 무너지는 게 맞죠. 내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무디스의 이 평가가 시장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거를 부여할까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서 이런 경고장을 내밀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주포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들의 심리를 굳게 하거나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MSCI로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디스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린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격적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국내 시장이 오르고 싶지만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국내장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2236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국내장이 밀렸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밀리는 거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어저께 소폭 하락했어요. 약간 혼조 양상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죠. 어저께 경제지표, 그러니까 서비스 PMI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서 시장 괜찮겠는데 했지만 결국에 와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또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 시장이 무역 협상에 의해서 끌어올렸던 시장이었고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장이다 보니 다른 지표나 다른 뉴스가 다우 산업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시장은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에 발목 잡히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또 그것이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이상의 성과인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주봉을 한번 오늘 좀 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주봉을 보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주가의 방스탄트 후행스팬이 이렇게 뜨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마 제가 써드렸죠. 역시 후행스팬이 가다가 꺾어서 들어옵니다. 자, 꺾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시점의 캔들이 양운으로 가파르게 뚫었어요. 근데 양운을 뚫고 치고 가는 경우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올라왔다 결국 양운에서 회귀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확률적으로는 내려오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모습이 과히 추세를 정고점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올라오기는 오주선과의 마주하는 모습이 시장에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일봉을 보면요. 음봉이 하나 큰 게 나왔는데 이 음봉이 시장을 장악할 것인지는 하루 이틀의 결과가 방향을 나타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십자도지가 오늘 새벽에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이 십자도지가 시세를 돌릴지는 오늘과 내일 밤 이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좁히기 시작했거든요. 이격을 좁힌다는 것은 후행스팬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물 압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라갈 의지가 있다면 일봉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차트가 나와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25,600 정도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의 깊이가 나올 수 있는 미국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D램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반도체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근데 1분기 D램 가격이요 30% 하락을 했는데 이게 2011년도 이후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자, D램 가격 하락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 수출에 역군인 삼성전자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추세대에 걸려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주가의 발생 후행 스팬이 뚫을 수 있는 공간을 갔었어요. 사실은 갔다가 밀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서의 매물 압박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재료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1차적으로 지지가 예상되는 가격이 4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지지가 성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반등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어버리면 36,000원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재미난 게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먼저 21선까지 다 왔습니다. 27선까지 다 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삼성전자가 20주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20주선을 깬 이 상황에서 추가로 하락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제시했던 가격 36,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42,000원대까지 오는지가 아주 관건이 될 거다. 결국 삼성전자의 모습은 SK 하이닉스의 근거래일에서의 모습이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빠지는 두 기업이 이 시장을 어떻게 받쳐줄 것인지 이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는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 같다.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장 다우가요. 어저께 빠졌어요. 제가 아마 어저께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틀 정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틀 동안 비석형 캔들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음봉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방향성 우리나라 시장에도 제시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일단은 빠졌죠. 0.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새벽에 왜 빠졌냐 이걸 또 봐야겠죠. 무역협상에 대한 이슈보다는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방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자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의 감세와 재정 지출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이 감세와 재정 지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년도에 재정 적자가 700조, 우리나라도 700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죠. 무역 전쟁을 일으켜갖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별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올리면 수입품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수입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생각했던 무역 전쟁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굿딜과 노딜. 아예 딜을 좋게 하든가 아예 딜이 없든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탈취 문제, 기술 이전의 문제, 이 문제가 시장에 아주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 상황으로 어저께 이틀을 제가 아마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 이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틀이라는 것은 이 일목균형평선의 주가 발생 후행 스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 갈 수 있는 공간을 넣어야 되는데 후행 스팬이 시간에 따라서 옆으로 행보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되면 횡보하면서 하락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럼 캔들가 조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캔들가 조호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매수세보다 매도세의 균형,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마저도 또 한 번 하락하는 모습이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틀 전에 아랫꼬리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아랫꼬리 부분을 깨트리는 상황이죠. 일단 21선까지는 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상황이 일단 수급적으로 매도 우세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엑스펜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캔들 안으로 후엑스펜이 가고자 하는 힘이 원심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리가 커지죠. 특히 주봉 상태에서 이 후엑스펜이 지금 내려오는 공간이 이격을 캔들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운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반대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밀려서 25,40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다우 산업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일목균형상의 주봉을 보면요, 캔들이 양으로 뚫고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올라올 때 음운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양으로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횡보, 일정 공간의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틀던, 아니면 급속히 빠져서 밑으로 빠지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죠.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장 올라온 것은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트럼프가 그것을 뭔가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오른 거지,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나타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서 원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 나오는 게 금리 인하라든가 새로운 QE4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QE3까지 해서 경제 살아났다 그래서 다 긴축으로 가는데 갑자기 QE4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일단 현금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정책 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차트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중국이 요즘 화두입니다. 계속 오르죠. MSCI A주 5%에서 20% 늘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인민 대회 요거에 15일까지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이게 글로벌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건데요. G1과 G2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요 1, 2점 차이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미국이 주는 영향과 중국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데 현재의 상황은 무역 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침체나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 해서 변화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중국만의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만 따로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 경기 부양체의 영향을 시장 글로벌에 미치려면 적어도 무역 분쟁에 대해서 완벽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중국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국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과 다른 나라는 다 디커플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무역합상이 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조 정도, 연간 26조 정도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중국의 상승과 또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걸 다 봤을 때 별도의 장이 중국에서 연출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이 상승이 어쩌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별도의 움직임이 시장의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예상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하락이 마무리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후엑스펜이 지금 캔들 안으로 진입을 했죠. 진입한 모습인데 미국장은 아직 후엑스펜이 캔들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 다 끝난 게 아닌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저께 미국장 하락이 왜 됐냐면요. 유로존 ECB에서 그 통화정책을 했어요. 그 통화정책에서 제로금리를 9월이 아니라 12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TLTRO 장기 대출 상품을
더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짝 상승하는 듯하다가 급격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QE4를 하든 유로존이 새로운 부양책을 하든 이것은 악재가 될 소지가 크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로금리까지 갔고 거기서 QE3까지 했고 제로금리를 다시 긴축을 했는데 경기가 좋다 했는데 경기가 지금 안 좋게 해석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권이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유로존인데 유로존에 마저도 양적 완화의 버금가는 또다시 돈을 풀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뭘까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시그널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고 있어서 되게 안 좋아서 경기 부양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유로존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이 지금 시장의 경기 부양이 정말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했던 정책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이 시장을 피해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피해간다는 것은 위험자산에서 피해나가고 오히려 안전자산이나 다른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유로존이 경기 부양에 대해 시그널을 줬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FOMC에서 QE4가 가능성을 슬그머니 흘렸던 미국인데 미국마저도 QE4가 나온 상황이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시장이 올라갈 걸 바라보기는 힘든 게 아니냐. 오히려 안정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정말 상당 기간 지나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다우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전환선, 기준선 값을요. 살짝 깼어요. 근데 이게 기준선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26개까지의 캔들의 최고가의 최저가의 중간값이죠. 이게 이제 일단은 매도 우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환선이라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평선에서 5일선과 같은 건데요. 이 전환선은 단기입니다. 9거래일의 최고가의 최저가의 중간값인데 이 전환선 값이 기준선과 데드가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데드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락 압력이 한 50%였던 것이 7, 80%를 확 올라가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투자를 꺼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가들이 꺼리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매도세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오늘 밤에 미국장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25,800 정도를 한 방에 돌파하고 끝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은 조정이 좀 더 시간 후에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면 다음 주 만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만기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기주에는 또 우리나라 포지션대로 가죠. 근데 아까 그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올풋을 해놨다라는 게 정말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것도 미국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홀로 호황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실 긴축을 미국만 했죠. 미국 긴축하는데도 미국은 주가를 올렸어요. 미국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뭐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감세 정책을 핍니다. 또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그게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미국 경제를 굉장히 호황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악수를 하나 딱 둡니다. 그 악수가 무역 분쟁이죠. 이 무역 분쟁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게 되죠. 근데 관세가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입품이 늘어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에 관세 올리면 수출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 관세를 안 올리겠습니까? 올리겠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호무역을 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성장을 꺾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GDP 성장률을 2.9에서 2.5로 낮추는 현재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누렸던 성장을 보였던 부분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거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끝났다 그러면 앞에 제가 일본에서 ECB가 새로운 TLTRO를 진행하는 그 과정이 시장에서 나왔는데 미국마저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두 번째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것 같다.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마도 긴축으로 막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투자가들은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좋은데 물가만 올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